바닷속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에베레스트보다 더 깊은 마리아나 해구에서 새로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움직임과 구조물이 포착되었죠. 한 형태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추락 중인 난파선, 경고 없이 공격하는 포식자. 과학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다이버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영상이 깊은 곳에서 어떤 비밀을 속삭이고 있을까요? 함께 탐험해 봅시다. 30. 신비로운 떠다니는 생물. 과학자들이 다이빙을 하던 중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신비로운 심해 생물을 만났습니다. 큰 머리와 넓은 입을 가진 이 생물은 마치 과학 소설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고 해류에 따라 부드럽게 떠다녔습니다. 눈에 띄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생물은 공격적이지 않아 보였고 깊은 바다를 차분히 떠다녔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생물의 정체와 생태적 역할에 대해 여전히 추측하고 있으며 탐험되지 않은 바다의 깊이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상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종들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그곳에서 가장 이상한 생물을 보았다고 생각했을 때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29. 침몰한 비행기. 다이버는 바닥에 흩어져 있는 항공기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객실의 대부분이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인 항공사고에 대한 엄숙한 엿보기를 제공합니다. 이 사고는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수년 전 발생한 사건을 상기시키는 슬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이버의 발견은 이 사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파도 아래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강조합니다. 그 사고는 기술과 운명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반면 또 다른 이야기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깊은 곳에서 영원히 잠들기를 선택한 방법을 드러냅니다. 28. 수중 기념비. 연구자들은 화장된 유해를 인공 생태계의 일부로 변환하여 수중 기념비 산호초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약 1에이커를 덮고 있으며 1000명 정도의 유해를 담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이 강력하고 감정적인 장소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16에이커로 확장될 수 있으며 250만 명 이상의 개인을 기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삶과 죽음, 기억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독특한 헌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 잠수할 수 있는 잠수정이 있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과거를 기리며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는 것. 다음 신비로운 바다 생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7. 정체불명의 해양 생물. 바다로 나가는 동안 어부들은 그들의 관심을 끈 특이한 해양 동물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해파리처럼 보였지만 정확한 분류는 불확실했습니다. 일부 관찰자들은 그것이 비정상적이거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아마도 더 깊은 바다 지역에서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물의 이상한 특징과 행동은 호기심을 자극하며 파도 아래에 여전히 발견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일한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다음에 본 것은 심해의 생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외계적일 수 있다는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6. 심해 외계 생물. 과학자들은 과학 소설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심해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생물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작은 눈과 그 아래에 짧고 통통한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외모 때문에 연구자들은 허구의 캐릭터에서 영감을 얻어 장난스러운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생물은 심해의 생명의 신비를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괴하다고 생각했다면 괴물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묘한 행동을 가진 어린 뱀장어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25. 가장 이상한 뱀장어. 이 뱀장어는 큰 먹이를 감지했을 때 크게 팽창하는 독특한 부풀어 오르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머니 같은 입은 인상적인 크기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단지 어린 뱀장어이며 이미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 관찰자들을 감명받게 하고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봇공학의 혁신이 우리의 시선을 더 깊은 심연으로 밀어넣었고 그곳에는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탐험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24. 새로운 발견. 칠레 정부는 수중 탐사를 위해 설계된 고급 로봇을 최근에 도입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계는 14,000피트 이상의 깊이로 잠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무에서 다양한 심해 생물들을 만나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작은 생물부터 더 큰 종들까지 다양했습니다. 관찰된 이상한 동물 중에는 독특한 외모를 가진 바다 두꺼비와 로봇이 접근할 때 잉크를 방출하는 오징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바다 깊이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드러내며 과학자들 사이에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우아하게 기괴한 해파리가 있어 그것이 자연인지 과학소설의 환상인지 궁금해지게 만듭니다. 23. 기괴한 해파리. 이 해파리는 마치 패션쇼의 런웨이에 등장할 것처럼 보이며 심해 생물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팬텀 해파리로 알려진 이 해파리는 수면 아래 약 3,000피트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카메라에 잘 포착되지 않는 이 종은 크기가 크고 벨이 거의 3.3피트 넓이이며 촉수는 33피트까지 뻗을 수 있습니다. 1999년 처음 발견된 이후 과학자들은 100회 미만의 목격을 기록했습니다. 각 출현은 연구자들을 매료시키고 심해 생태계의 신비로운 본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이로움이 생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남극의 차가운 바다에서 한 배의 유령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22. 남극의 난파선. 침몰한 지 100년 후 연구자들은 남극의 얼음바다 아래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탐험 중 침몰한 배인 엔듀런스를 발견했으며 놀랍도록 잘 보존된 상태였습니다. 배의 이름은 여전히 보였고 계단도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어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남극 바다의 차가운 조건이 이 역사적인 선박을 보호하며 시간을 초월하여 보존했습니다. 이 중요한 발견은 배의 지속적인 유산과 과거를 지키는 바다의 강력한 능력을 강조합니다. 얼음 속의 난파선에서 살아있는 보석까지 바다는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생물은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공존합니다. 21. 진주 문어. 바다 깊은 곳에서 과학자들은 진주 문어라는 독특한 종의 희귀 영상을 기록했습니다. 엠버리 연구팀은 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3년 동안 14번의 다이빙을 진행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문어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는 진주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처음에 이 생물들이 한 곳에 모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면밀한 연구 후 인근의 열수 분출구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이 독특한 종을 이곳으로 끌어들인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희귀한 영상은 쉽게 얻을 수 없으며 거의 인간이 가보지 않은 곳에서 다이빙할 용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0. 궁극의 솔로 다이빙. 마리아나 해구는 인류가 기록한 가장 깊은 다이빙 중 하나의 장소입니다. 탐험가 빅터 베스코볼은 35,000피트 이상으로 챌린저 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가장 깊은 솔로 다이빙 기록을 세우고 각각 약 12시간 동안 지속된 다이빙을 5번 수행했습니다. 그중 4번은 챌린저 딥에 도달했습니다. 임무 중 그는 5가지의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종을 발견하고 바닥에서 플라스틱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오염이 지구의 가장 외진 곳까지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해군은 생명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상황은 더 이상해집니다. 빛나는 피부와 한 피트 길이의 더듬이를 가진 이 새우처럼요. 이 생물은 무엇을 감지하고 있을까요? 19. 이상한 새우. 연구자들은 희미한 생물 발광을 방출하고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새우를 관찰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새우의 더듬이가 거의 한 피트 길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심해 종이 다른 종들과 얼마나 다른지에 놀랐습니다. 어떤 적응이 이 생물이 이렇게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도록 도와줄까요? 이 미스터리는 계속해서 과학적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고대 선박만이 그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전설과 뼈를 지니고 있습니다. 18. 유령의 난파선. 스웨덴 전함 마르스는 그 시대의 가장 큰 선박 중 하나였습니다. 이 배는 16세기 북부 전쟁 중 침몰했으며 약 800명의 생명이 잃어졌습니다. 400년 이상 동안 이 배의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 다이버들은 놀랍도록 잘 보존된 상태의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배의 무장과 왕실 문장 등 많은 세부 사항이 여전히 보였으며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다이버들은 또한 여러 개의 은하를 회수했으며 각 은하는 상당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보드에 수만 개가 더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탐험은 또한 배와 함께 사라진 승무원의 유해를 발견하여 그들의 비극적인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난파선이 있는 곳에는 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물은 과학자들이 심해 포식자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17. 사나운 거대 오징어. 연구자들은 최근 심해에서 최대 40피트 길이의 큰 오징어를 관찰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었으며 오징어는 팀을 놀라게 하는 능동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과학자들이 이 종이 먹이를 끌어들이기 위해 수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상은 그들이 보다 직접적인 사냥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움직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더 역동적인 먹이 사냥 접근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발견은 과학자들이 오징어 행동에 대한 이해를 재검토하고 이 매혹적인 생물의 복잡한 특성을 탐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전설이 깊은 곳에서 다시 떠오른다면 또 다른 전설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바로 타이타닉이 시야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16. 타이타닉의 발견. 과학자들은 고대 난파선을 조사했으며 가까이에서 확인해보니 그것이 타이타닉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미생물 활동이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지만 여전히 배의 역사적 중요성과 과거의 웅장함을 나타내는 여러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난파선은 침몰 사건을 둘러싼 사건의 지속적인 표식으로 남아있으며 한때 사치와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배의 유산을 보존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타이타닉은 해양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매료시킵니다. 그러나 난파선조차도 그림자 속에서 변형되는 생명체들에 비하면 희미해집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경이로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15. 형태 변화 해파리. 연구자들은 심해에서 발견된 해파리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생물은 전형적인 해파리 행동을 거부하며 독특한 형태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인 맥동 운동 대신 먹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물속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형태 변화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해파리는 바다를 떠다니며 형태를 변화시켜 심해 생물의 놀라운 적응력을 드러냅니다. 오늘 바다가 여러분에게 소름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서 탐험을 계속해주세요. 그리고 깊은 바다에 기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한 난파선은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14. 나치 전함. 최근 발견된 바에 따르면
약 50년 전에 침몰한 전함의 난파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배에는 116명의 승무원이 있었고 현재 알려진 생존자는 2명뿐입니다. 이들은 현장에 대한 가상 투어에 참여하며 그들의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투어 중 그들은 배의 침몰에 기여한 일련의 사건과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해양 역사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를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모든 난파선이 전쟁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지금까지 잃어버린 보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13. 잃어버린 금을 찾기 위한 탐색. 수십 년 전 SS 센트럴 아메리카는 약 10,000파운드의 금을 운반하는 대형 증기선이었습니다. 이 배가 1857년에 침몰했을 때 배와 귀중한 화물은 바다 아래로 사라졌고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00년이 넘은 후 한 소규모 탐사 회사가 난파선을 발견하고 거의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을 회수했습니다. 법적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수의 약 92%를 확보했습니다. 이 중요한 발견은 해양 탐험가들의 끈기와 난파선 발견에 대한 역사적 흥미를 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바다의 진정한 부는 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미세하고 회복력이 강하며 이전에 본 적 없는 생명입니다. 12. 기괴한 미생물. 2012년 심해 연구원이 바다의 가장 극한 깊이를 탐험하며 그러한 가혹한 조건에서 살아남는 생명체들에 놀랐습니다. 약 35,000피트 깊이에서 그는 다양한 비정상적인 미생물들을 발견했습니다. 햇빛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회복력 있는 생물들은 전통적인 광합성 대신 화학 반응을 사용하여 생존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지구의 가장 극한 환경에서 생명의 적응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바다의 화학이 변화하고 있을까요? 한 신비로운 형태의 산소가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1. 어두운 산소. 이전의 믿음과는 달리 과학자들은 심해에 미량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깊이에서 금속 광물이 풍부한 암석, 즉 다원금속 결절이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과 함께 그들은 주변 물에서 어두운 산소라고 설명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 현상은 암석과의 화학적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전기화학적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이 발견은 심해 화학과 수중 생태계 형성에서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큰 압력 아래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자연은 충격적인 예외를 선사했습니다. 10. 부드러운 갑각류. 과학자들은 한때 갑각류가 심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압력이 그들의 껍질을 형성하는 탄산칼슘을 녹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 36,000피트 깊이에서 연구자들은 껍질이 온전한 갑각류를 발견했습니다. 이 생물들은 환경에서 알루미늄을 흡수하여 껍질을 강화합니다. 그들은 극한의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바닥을 청소하고 나무와 같은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도 합니다. 심해의 생물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공연을 펼치기도 합니다. 9. 춤추는 해삼. 매혹적인 해삼을 만나보세요. 이 생물은 독특한 움직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홀로트로이데아과에 속하는 해삼은 심해에서 우아하게 떠다니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행동의 목적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해삼의 외딴 서식지 때문에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놀라운 영상은 그 우아한 움직임을 드러내어 심해 생명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우아한 움직임은 연구자들과 시청자 모두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바닥은 더 많은 놀라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십 가지입니다. 8. 종의 보물. 연구팀은 탐험되지 않은 바다의 한 부분을 조사하며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100가지가 넘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종을 발견하고
예상치 못한 깊이에서 살고 있는 몇몇 친숙한 종들도 관찰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짧은 다리와 주둥이 같은 털이 있는 해픽으로 마치 봉제 인형처럼 보입니다. 이 이상하면서도 매력적인 생물은 심해 생물의 놀라운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상상 이상의 차가운 어두운 물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음 발견이 힌트를 제공합니다. 7. 남극 생태계. 남극 바다 깊은 곳에서 약 6,500피트 깊이에서 과학자들은 다양한 놀라운 해양 생물을 만났습니다. 발견된 것 중에는 물속에서 우아하게 움직이는 큰 문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외딴 환경에서 활발한 개의 밀집 집단을 관찰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지역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종들이 더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는 차가운 물속 탐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발견된 생물은 어둠을 거부하며 부드러운 보라색 빛을 발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만든 이 생물은 무엇일까요? 6. 신비로운 보라색 구체. 연구자 그룹은 바다 깊은 곳에서 빛나는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생물은 부드러운 보라색 빛을 방출하여 근처의 해양 생물을 유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해파리로 생각했지만 전문가들은 나중에 이것이 해양 달팽이의 일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발견은 그 생물의 생물학과 행동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며 심해의 신비 목록을 더욱 늘립니다. 하지만 이 쇼스토퍼는 신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거대한 해룡입니다. 5. 대단한 만남. 최근 해안 근처에서 약 12피트 길이의 오르피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가장 큰 것은 약 23피트에 달하며 16명이 필요할 정도로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2996년에 네이비실의 한 그룹이 코로나다에서 발견한 23피트 길이의 오르피시가 해안에 밀려왔습니다. 최근 발견된 것은 작지만 오르피시는 최대 30피트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드물게 보이는 심해 생물들이 왜 가끔 수면으로 떠오르는지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피시의 영역 아래에서는 조용한 눈이 숨겨진 세계를 기름지게 하고 있습니다. 4. 바다의 눈. 남극은 세계에서 가장 탐험되지 않은 환경 중 하나로 광대한 지역이 여전히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 바닥에서 찍은 영상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관찰을 강조합니다. 수면 아래 약 6,500피트에서 다이빙을 하던 연구자들은 남극 바다에서 생명을 문서화한 최초의 연구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에 수많은 크릴이 살고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주요 발견 중 하나는 수면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중요한 먹이 공급원인 해양 눈의 존재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곳의 해양 눈이 다른 많은 지역보다 더 밀도가 높아 독특한 생태적 조건을 나타낸다고 언급했습니다. 과학, 비밀,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해양 생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바다의 표면을 간신히 긁어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가장 작은 이야기들이 가장 큰 통찰을 제공합니다. 다음 순간을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3. 작은 잔치. 처음에는 이 장면이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바닥에 가라앉은 유기물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작은 바다 말미잘이 있습니다. 진흙으로 가득한 깊은 바다는 일반적으로 차갑고 어두우며 영양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대략 10년에 한 번 상당한 양의 음식이 깊은 바닥에 도달합니다. 그럴 때 말미잘은 가만히 있으면서 바닥에 흩어진 부스러기를 이용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드문 사건들이 심해 말미잘의 개체 수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바닥에서 고대 호수까지 이상한 빛과 더 이상한 생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푸른 빛. 바이칼 호수는 이곳에서만 발견되는 2,000종 이상의 독특한 생태계입니다. 이 놀라운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중 한 그룹의 어부들이 밤에 수면에서 이상한 푸른 빛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영상은 잠시 빛이 움직이다가 사라지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빛이 미확인 자연 현상이나 호수에 고유한 드물게 관찰된 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 정확한 출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이 사건은 바이칼 호수 생태계에 탐험되지 않은 신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신비에서 예상치 못한 보물로 다이버가 그의 상상을 초월한 것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1. 빛나는 금. 바다에서 다이빙하면서 귀중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 개인은 드문 경험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 나갔을 때 그는 역사적인 유물과 연결된 침몰한 스페인 선박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을 수색하던 중 그는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금화와 사슬을 발견했습니다. 이 드문 발견은 수중 탐사의 예상치 못한 발견을 강조하며 해양 역사에 대한 엿보기를 제공합니다. 어떤 심해 발견이 여러분을 말문이 막히게 했나요? 빛나는 구체, 사냥하는 오징어, 아니면 해구의 조각상? 여러분의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샵사인 트렌치트루스.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